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데니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슨 4, 74 페이지, 74페이지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 기억나세요? 사실 좀 긴박한 글이었어요. 허리케인 샌디가 미국 동부를 강타하게 되었고, 뉴저지주에 살고 있는 크리스틴이라는 분께서는 도망을 갔어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망을 갔다가 와보니까 쪽지가 하나 있었죠. 근데 그 쪽지에 남겨진 글이 마치 유언처럼 작성한 한 청년, 마이클한 청년이 위급한 상황에서 쓴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 글 내용까지만 나오고 글이 멈춰버렸어요. 그 다음 내용이 어떻게 나가는지 우리는 궁금함을 계속 간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1시간 74페이지 내용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요. 3차지 스터디 포인트를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3차지 스터디 포인트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심경 분위기를 묻는 문제 유형에 자주 나오는 어휘들을 선생님이 쭉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특히나 프린트상에 밑줄이 그어져 있거나 굵은 글자로 표시된 것들은 보기에 정말 많이 나온 단어들 위주로 정리해드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좋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글 자체가 어떤 분위기를 많이 암시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글이거든요. 따라서 그 글을 읽고 이 글 속의 분위기를 가장 적절한 어휘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마련한 시간이에요. 빠르게 정리하고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글쓴이의 심경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이 어떤 것이 있어요? anticipating이라는 단어는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사실 동사 anticipate에서 왔어요. 그래서 기대하다라는 동사에서 왔으니까 뭔가를 기대하는, 기대에 부풀어 올라 있는 이걸 영어로 anticipating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excited 하게 되면 사실 이렇게 분사처럼 생긴 녀석들은 다 동사에서 왔다는 건 이미 여러분 배워서 알고 있어요. excite가 흥분시키다라는 동사고요. 따라서 exciting 하게 되면 흥분시키는 의미지만 excited 하게 되면 글쓴이 혹은 이 주인공, 글 속의 주인공이 흥분되는 의미로 쓰이는 거겠죠. 3번 넘어갑니다. 우리 얼마 전에 배운 그 제스 제이의 노래 있죠. 제스 제이의 Flashlight라는 노래에서 frightened라는 형용사가 나왔었습니다. 아니, 물론 분사이니까 선생님이 형용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frighten이 겁주다라는 의미니까 frightened 하게 되면 겁먹은 의미고 scared와 유사한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나온 단어 꼭 외우셔야 돼요. irritated, annoyed 둘 다 필수 어휘고요. 역시 동사에서 왔습니다. 자, D 빼고요. irritate까지만 쓰게 되면 짜증나게 하다 이런 거고요. annoy 역시 약간 성가시게 하다, 짜증나게 하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irritated 혹은 annoyed 하게 되면 짜증나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사실 우리 짜증난이라는 표현을 일상생활 하면서 많이 쓰지 않으세요? 사실 그렇게 좋은 어휘는 아닌데 어떤 언어라는 게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아 짜증나라고 외치면 진짜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짜증나라는 부정적 어휘를 내뱉기보다는 아 조금 좋다 이렇게 외쳐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냥 좋다라는 어휘는 긍정적 어휘이기 때문에 그 좋다라는 어휘의 정도만 약하게, 아이, 조금 좋다. 이렇게 해버리면 부정적인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우지는 않을 겁니다. 팁이에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단어도 필수 어휘죠. embarrassed라는 동사에서 온 분사 표현, 즉 형용사입니다. 자, embarrass까지만 쓰게 되면 당황시키다, 황당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embarrassed 하게 되면 당황하게 된, 황당한 이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뜻이 없으니까 적어드릴게요. 당황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이 쓰인 녀석들은요, 고2나 고3쯤 되면 나오기 시작하는 어휘들이에요. 아직 고1 수준 아니지만 미리 알아두세요. perplexed 혹은 bewildered 모두 당황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면접 보기 직전의 상태, 어떤 감정일까요? 초조하겠죠. nervous. 정말 기본 어휘니까 바로 넘깁니다. worried, concerned, 걱정되는. 8번, 이거는 뭐 너무 기본 어휘지만 뜻이 없으니까 적어드릴게요. 안정감을 느끼는, 안전한 이런 뜻이고요. 9번 어휘도 진짜 많이 나옵니다. relieved, 안도하는, 휴 하고 위기가 닥칠 줄 알았더니 아 별일 아니네 하고 안도할 때 쓰는 표현 relieved, pleased 기쁨이고요. surprise는 논란. 이거 뜻까지 쓸 필요가 없어요. 너무 쉬워서. hopeless라는 건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가망 없는 이란 뜻이고요. bored가 지루한이라면 amused는 즐거운 의미고요.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 14번에 있네요. depressed. 그치, 이거 밑줄이 안 그어져 있지만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안 끄는 겁니다. depressed라는 동사가요. 위에서 짓누르다는 의미예요. 동사로서. 그래서 depressed 하게 되면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을 위에서 짓눌려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상태일 거예요? 어떤 상태일까요? 기쁜 거예요? 아니죠. 우울한 상태겠죠. 우울한, 위기소침한이라는 뜻이고요. 명사 sorrow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슬픔이라는 명사고요. 그 슬픔으로 full 가득 차 있네. 슬픈 거지 뭐. envious, jealous, 시기하는, 질투한이라는 의미고요. 자, 그 다음 단어는 일단 단어 자체가 어려워요. 액센트도 좀 어렵고요. 선생님 미국에서 실수했던 단어 중에 하나예요. 액센트 어디 찍혀야 될까요?
sympathetic. 삼음절에 있습니다. sympathetic. 이렇게 액센트 찍어주시고 동정하는, 뭔가 연민하는 이런 의미고요. terrified는 frightened하고 유사한 표현이에요. 공포에 질린, 겁먹은 유사하죠. 그 다음 단어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indifferent란 단어는요. 뭐 언뜻 생각하기에 different 앞에 부정어 붙어 있으니까 선생님 different는 다름이고요. 이는 반열을 나타내는 접두사니까 이건 같다 이런 의미 아닐까요? 완전 오역이죠. 자, 여러분, 사실 다른 대상에 우리는 많이 끌리고 호기심을 가져요. 같은 대상일 때는 관심이 없죠. 그래서 이 녀석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무관심한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단어예요. 뭐라고요? indifferent의 뜻이 뭐라고요? 무관심한 이겁니다. 자, 그다음 relaxed 하게 되면 편안한 마음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comfortable와 유사하게 쓰이는 표현이니까 두 녀석은 묶어서 정리해 주시고요. satisfied 이거 우리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만족하는 이란 뜻이고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 content도 기억해 두세요. 만족하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cold는 좀 냉정하고 냉담한 거죠. joyous는 기쁜, 즐거운이고요. afraid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이고 disappointed 실망한 이란 표현도 기억해 두시고요. 28번 단어 flattered 하는 건 우쭐한.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flatter가요. 상대방한테 막 이렇게 상대방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지? 비행기 태워준다 그러나요? 상대방 비행기 태워주는 걸 flatter라고 합니다. 즉, 좀 어려운 말로 아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flattered니까 누군가로부터 아첨을 당한 거잖아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칭찬을 막 해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양 어깨가 뿜뿜 하면서 막 우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형용사 표현으로서 우쭐한, 우쭐하게 되는 정도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글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형용사들이에요. 옆에 있는 뜻 빠르게 보시고요. romantic, silent, lonely 이 정도는 기본 어휘고요. 아마 이건 조금 생소한 어휘일 것 같아요. gloomy, 따라해서 gloomy, 우울한이란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글루미 선데이라는 재즈 노래를 알지는 모르겠어요. 글루미 선데이, 우울한 일요일이라는 노래고 그 노래 자체가 좀 우울하기도 합니다. 자, 멜랑클리라는 표현도 우울한이고요. 색깔 중에서 우울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어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깔인데 왜 그 색깔이 우울한 의미로 사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색깔인지 혹시 아세요? 그렇죠. 블루라는 색깔이요. 이게 형용사로 쓰였을 때에는 물론 파란색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울한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우울한 음악을 뭐라고 불러요? 블루스라고 하는 겁니다. R&B 아시죠, 여러분? R&B 좋아하시나요? 막 오 하는 그런 노래요. 예. 그 R&B라고 할 때 그 R은 리듬을 얘기하는 거고요. 리듬. 그리고 B가 바로 블루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리듬을 타면서 읊조리는 우울한 곡조. 이게 리듬 앤 블루스, R&B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the next word. 바로 그 다음 단어 넘어갈게요. pitiful, 불쌍한 혹은 측은한 정도 의미고요. calm, peaceful, 기본 어휘. 바로 넘어갈게요. exciting은 excited와는 뭐 약간 다른 개념이죠. excited는 흥분된 거라면 exciting은 흥분시키는 거고요. thrilling 하면 스릴이 넘치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스릴이란 단어가 영어인 건 아셨죠? 발음은 thrill 이렇게 돼야 되고요. thrilling 하게 되면 스릴 넘치는 정도로 보시면 돼요. funny 우스꽝스러운 거고 amusing 즐겁게 하는 거고 scary 무서운 busy 분주한 거고요. 바쁜 거고요. sad 슬픈 거고요. 어려운 거 하나 없어요. fresh 신선한 생생한 근데 우리 분위기가 fresh하다, 굉장히 생생한 분위기라는 거고요. 그 생생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 요 두 가지는 더 기억해 두세요. lively, 이거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vivid, 역시 형용사예요. 생생한. humorous, 이것도 참 많이 나오는 단어이고요. festive, 축제와 같은 들뜬 분위기, festive라고 해요. joyful, 즐거운 분위기고요. tense 하게 되면 형용사일 때 긴장된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왜 텐션이 자꾸 올라갔다는 표현 쓰는데 텐션이란 단어는 tense라는 형용사의 명사꼴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긴장감을 사실은 텐션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흥분도를 텐션이라고 지칭하더라고요. tense는 긴장된이라는 의미도 되고 혹시 여러분 이 단어가 문법용어로 쓰였을 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걸 뭐라고 부르나요? 네, 시제. 시제를 영어로 tense라고도 합니다. stressful 바로 그 다음 단어예요. 스트레스가 많은 거고 dynamic 역동적인 spectacular 아주 굉장한 아주 멋진 장관을 이루는 spect가 자체가 이제 라틴어에서 온 건데 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spectacular 하게 되면 굉장한 멋진 장관을 이루는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 단어 꼭 기억하셔야 돼요. promising 직역을 하면요 약속하는 근데 약간 의역을 해볼게요. 미래를 약속하는 그 말은 장래가 뭐 촉망되는 유망한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promising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있죠. Psychology, 심리학은 is very promising, promising
academic major 이렇게 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굉장히 유망한 학문 전공이다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좋아요. 자, 그 밑에 있는 건 너무 쉬운 거니까 넘기고요. 기타 중요 형용사 넘어갈 건데 첫 번째 1번과 2번 묶어서 같이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반여적 개념이죠. 자, pessimistic 하게 되면 좀 약간 비관적인 거예요. 하기 싫어하고 약간 염세주의적이고 이걸 우리는 pessimistic이라고 하는 거고요. optimistic은 반대, 낙관적인, 좀 긍정적인, 좀 positive한 이런 식의 의미로 쓰이는 거라 보시면 돼요. 밑에 있습니다. positive는요. 그 다음에 3번 skeptical이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skeptical이라고 하는 거는 좀 회의적인 게 뭔데요? 뭔가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그거 좀 괜찮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약간 회의적인 태도예요. 스펠링상으로는 K도 되고 C도 가능하고요. 요런 표현도 뭐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뉘앙스가 똑같진 않지만 동사 doubt, B는 묵음이고요. doubt 하면 의심하다. 그래서 doubtful 하게 되면 의심스러워하는 정도의 의미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밑에는 그 단어가 나오진 않죠. 의심스러워 한다는 의미에서 suspicious라는 형용사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신이 없고요.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suspicious. 반면 확정적으로 단정하는 거, 아주 단호한 거, assertive라고 하고요. resolute라는 형용사도 많이 나와요. 뭐 determined도 마찬가지죠. 결정이 딱 서 있으면 확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determined, resolute, assertive 모두 확고하고 단정적이고 단호한 태도를 일컫는 표현들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positive한 거고요. affirmative도 긍정적일 때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반대어는 negative죠. cynical, 어떤 사람 보고 우리가 cynical하다고 해요? 약간 좀 냉소적인 거죠. 뭔가 하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거 약간 콧방귀 뀌는 거 그게 냉소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가 대충 그런 걸 냉소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sneer가 사실은 콧방귀 끼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sneering 하게 되면 냉소적인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단어 보자마자 또 steering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steer는 조종하다. 그래서 steering 하게 되면 조종하는 얼마 전에 공부했던 우리 steering wheel 기억나세요? 운전대. 완전 다른 단어죠. sneer는 조소하다, 약간 비웃다 이런 의미라서 sneering 하게 되면 이건 냉소적인, 빈정대는 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 나온 어휘는 정말 중요한 형용사예요. rational 하게 되면 합리적인, 이성적인. 얘네들 사실 그렇진 않지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형용사 rational 정말 많이 쓰는 어휘. 반의어도 기억해 두세요. irrational 하게 되면 불합리적인, 불합리한. absurd란 단어 진짜 많이 나와요. 불합리한, 터무니없는. 따라해보죠. absurd. One more time. absurd. 그렇죠. 사실 불합리한 거 우리 인간 사회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죠. 없어졌으면 좋겠죠. absurd. 잘 외워주시겠죠? 오케이. 이런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arrogant, 오만한 사람이죠. arrogant 이 단어도 기억해 두시고요. instructive 하게 되면 뭔가 지시적인 거, 교훈적인 거, 이걸 우리는 instructive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Aesop's Fable 한 번씩은 다 읽어보셨죠? 이거 안 읽어본 친구는 없을 거예요. Aesop's Fable, 여우와 두루마리 이야기 뭐 이런 거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이 fable이라는 건 동물을 의인화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동화 이런 걸 우화라고 해요. 우화라고 하죠. fable. 자, abstract란 단어 필수 어휘고요. 추상적인이란 뜻입니다. 반면 구체적인 건 concrete. 우리가 콘크리트 바닥 할 때 그거랑 똑같은 단어예요. 구체적인 거, 그건 concrete라고 하고요. abstract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입니다. 액센트 표시해 드릴게요. abstract, abstract는 이음절 액센트가 있고요. concrete는 이음절 액센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단어입니다. 마지막 단어이고요. desperate 하게 되면 절망적인이란 단어이고 이거 역시 심경, 분위기에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어휘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앞에 우리 마이크가 쓴 노트 읽었죠. 그 노트에 드러난 이 마이크의 심정은 어때요? 어떻게 보면 desperate, 절망적이죠. 이 어휘를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제 본문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선생님이 근데 굳이 이렇게 심경 분위기를 묻는 문제에서 많이 쓰인 어휘를 미리 언급해 준 이유? 아, 그렇죠. 시험 문제에서 반드시 이번 본문과 결부시켜서 글의 분위기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런 식으로 분명 묻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좋습니다. 자, page 74, 74페이지고요. 74페이지 어휘부터 빠르게 점검하고 원어민 선생님의 발음을 통해서 들은 다음 본문 정리할게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post. One more time. post. 여러분, 이 post가요, 명사할 때, 보신 적 있어요? 어디서 봤을까요? 명사할 때. 우체국이란 뜻입니다. 맞아요. 우체국이라는 의미고요. 우편 업무나 우편도 사실은 post라고 합니다. 우체국이나
우편을 post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게 동사로 쓰였을 때는 좀 의미가 다른데요. 혹시 블로그 하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블로그에서 글을 올리는 걸 포스팅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post라고 하는 것은 게시물 같은 것들을 올리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게시물을 올리다. 됐죠? 선생님도 예전에 블로그를 했었는데 지금은 블로그를 좀 닫아놓고 있어요. 다시 언젠간 하고 싶은 생각은 좀 있긴 있어요. Next word. 그 다음 단어 우리 안 쓰기로 했던 표현이잖아. Social Network Services 혹은 Social Network Sites라는 약어이긴 한데 정작 영어 원어민들, 즉 영국이나 미국에선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이라고 정리했었습니다. 차라리 밑에 있는 Social Media라고 쓰는 게 좋아요. 사회관계망 같은 걸 Social Media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시로 보자면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모두 소셜미디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host. 자, 이 host란 단어가 명사일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주인, 주최자, 혹은 행사 진행자, 이런 식의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송 프로그램 진행자들도 우리는 보통 MC란 표현 많이 쓰는데 영어에서는 MC란 표현 잘 안 쓰고요. host란 표현을 많이 씁니다. 반면 동사로 쓰였을 때는 말 그대로 주인이 되어서 손님들을 이렇게 모으는 거죠. 손님들을 모아서 어떤 행사를 개최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개최하다. 됐죠? And the next word. 그 다음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 단어 품사가 뭘까요? entire. 발음은 entire가 되는 건데요.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로서 의미는 전체의 whole하고 유사한 의미라고 봐주시면 돼요. 전체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whole, 유사한 의미로 whole이란 단어도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마지막 수거입니다. make the rounds란 표현이고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거는 round가 보통 둥그런 원, 바퀴, 범위 이런 식의 의미이기 때문에 make the rounds 하게 되면 어떤 이야기 같은 것들이 돌고 돌아서 둥그렇게 원을 그릴 만큼 소문이 돌고 도는 걸 우리는 make the rounds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문이 돌다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갑자기 색깔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왜? 화면에 밑에 배경색이 달라서 그러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과연 크리스틴이란 사람은 이 마이크가 살아났는지 아니면 죽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원어민 선생님의 발음을 통해서 좀 더 들어보고 같이 내용 정리해 볼게요. Christine did not know if Mike survived. She called the number on the note, but no one answered. She then posted the note and the story on her SNS. The sad message made the rounds on social media for some time before falling into the hands of a local radio station show host. After several tries, the radio show host finally located Mike and heard his story. On the day of the storm, Mike was watching the news on the television when he heard a loud noise outside. He went to the door to see what the noise was all about. As soon as he opened the door, he was not able to move. The water in the street outside his house was high and had risen quickly. In a moment, the water rose to the level of the door, starting to fill his house. And then the water carried him back to his kitchen. The entire house would soon be underwater. He realized he had to escape. As he emerged from 오케이. 자, 살았다 죽었다 아직까지 그 생존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만 일단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크리스틴은 did not know, 몰랐다는 거죠. If Mike survived, 마이크가 살아남았는지 못 살아남았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요, if라는 표현 자체가 접속사로 쓰였고요. 지금 know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온 절을 이끌고 있는 녀석이에요. 자, 목적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럼 이 절은 적어도 어떤 품사를 지니고 있는 절이에요? 그렇죠. 명사절이죠. 자, if가 명사절을 이끌 때 의미는 뭐라고요?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접속사 뭐로 바꿔 쓸 수 있나요? 그렇지. whether와 바꿔 쓸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생사를 알 길이 없으니까 궁금하죠. 근데 마침 노트에 뭐가 있었나요? 아빠의 번호를 남겨놨잖아요. 마이크가. 그래서 she called the number on the note. 메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But 그런데 no one answered. 어느 누구도 답을 하지 않았어요. 절박한 상황이었겠죠. She then 그러자 그녀는 posted the note. 그 메모를 게시했습니다. 잠깐만. And the story on her SNS. 바로 그녀의 소셜 미디어 상에 있는 그녀의 이야기에다가 그 이야기를 게시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게시한 거네요. 해석을 끊어서 할 때 이렇게 끊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끊어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메모와 그 소년에 관한 이야기를 그녀의 SNS, 즉 그녀의 소셜 미디어에다가 게시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The sad message, 그 슬픈 메시지는요. 여기서 말하는 메시지라는 건 마이크가 남겨둔 노트를 얘기하는 거겠죠. 노트 원본이 made the rounds, 소문으로 돌고 돈 거예요. 한동안. make a rounds 하게 되면, make the round 하게 되면 소문이 돌다 이런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On social media for some time. 바로 사회관계망, 그 소셜미디어에서 for some time. 이것도 일종의 관용구라 보시면 돼요. 한동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한동안은 얼마간은 이렇게 사회관계망에서 돌고 돌았다는 거예요, 소식이. 뭐 하기 전까지. 자, 컴마 보이고요. 그 뒤에 접속사 before가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ing가 보이네요. 아, 이거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당황스럽지 않죠? 원래는 컴마 다음 바로 ing가 나오면 우리가 보자마자 선생님 이거 분사구문입니다. 바로 캐치해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통 시간의 접속사의 경우에는 의미를 명확하게, 뭐 꼭 시간만 그런 건 아니에요. 조건의 접속사도 가능은 합니다.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남겨두는 경우가 있다고 했고, 지금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Before falling into the hands of a local radio station show host. 아, 그러니까 한동안 SNS, 즉 이 소셜미디어 상에서 소문으로 돌고 돌았어요. 그 마이크가 남긴 슬픈 메시지가요. 뭐 하기 전까지 계속 소문으로만 돌았던 겁니까? Falling into, 마침내 누구의 손아귀에 들어간 거예요. The hands of a local radio station. 지역 라디오 방송국의 show host. 아까 선생님이 호스트가 명사로 쓰였을 때 방송 진행자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했죠. 즉, 지역 방송 라디오 쇼의 그 진행자의 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한동안 계속해서 떠도는 소문처럼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라디오 방송 진행자의 손에 그 소식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After several tries, 몇 번의 시도 끝에. 여러분이 뭐 잘 아시겠지만요, 이 단어가 자리에 따라서 동사냐 명사냐 결정이 돼요. 지금 여기는 tries라는 표현은 명사예요, 동사예요? 일단 several이라는 게 몇몇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수량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라고 했잖아요. 그럼 뭘 꾸미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명사를 꾸미는 거고, 여기서의 try라는 것은 시도라는 명사고, 시도는 셀 수 있는 명사예요. 한 번의 시도면 그냥 try, 두 번의 시도면 뭐 tries, two tries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쓴 거라 보시면 돼요. 몇 번의 시도 끝에 the radio show host, 그 라디오 쇼 진행자는요, finally, 마침내 located Mike and heard his story. 오케이, 여기서 우리 꼭 정리해둬야 될 단어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locate란 단어예요. 여러분, locate란 단어의 명사 형태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명사예요? location이란 단어요. 뜻이 뭔데요? 그렇지, 장소, 위치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locate란 동사가요, 동사로 쓰였을 때에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의 위치를 찾다라는 뜻이에요. 위치를 찾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찾는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찾아서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 많이 써요. 친구 집에 방문하기로 했는데 그 친구 집 주소만 가지고선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럴 때 Hey, I cannot locate your house 이렇게 표현해요. 너의 집의 위치를 찾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근데 마침내 친구 집을 찾았으면 Oh, wow, I finally can locate your house 하면 되죠. I finally can locate your house 하면 너의 집을 마침내 찾았다. 찾을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넘기죠. 이 라디오 쇼의 진행자는 마침내 마이크의 위치를 찾아냈고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너무 기본적인 거긴 한데 and라는 접속사 앞에 located라는 동사 이 부분이 첫 번째 동사구고요. 두 번째 heard his story 이게 두 번째 동사고요. 즉 located와 heard가 병렬이니까 둘 다 과거 동사 쓴 거 확인될 겁니다. 됐죠? Next paragraph 그 다음 단락입니다. On the day of the storm. 지금 본격적으로 마이크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 라디오 진행자가 알게 된 이야기가 조금 더 진행이 되겠죠. On the day of the storm. 바로 그 폭풍이 몰아친 날. Mike was watching the news on the television. 마이크는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대요. 텔레비전 상에서 있는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when he heard a loud noise outside. 바깥에서요. 엄청나게 큰 소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자, 어법 개념으로서 지금 여기 보시면 was watching이라는 표현이 보일 겁니다. 사실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우셨어요. being 하게 되면 진행 시제라고 부릅니다. 지금 동작이 끝나지 않고 진행 중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was watching 이거는 현재 진행이에요? 과거 진행이에요? 생긴 거 보세요. was 과거 동사잖아. 이렇게 be 동사의 과거형을 쓰고 그 뒤에 ing를 쓰게 되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과거 진행이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과거 진행이에요. 그럼 과거 진행 시제는 어떨 때 쓰는 건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어떤 현재보다 앞서 있는 과거의 특정 시점에 동작이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었음을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어떨 때 많이 쓸까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어젯밤 8시에 뭐 하고 있었니? 라고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대답하려면 어떤 시제를 써야 될까요? 어젯밤 8시에 저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라고 딱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때 쓰는 시제가 바로 과거 진행 시제예요. 예를 들어 뭐 I was studying English. 대부분 그러셨겠죠. 영어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요. 지금 그러면 과거 진행 시제를 쓸 수 있으려면 반드시 과거 시점, 과거 시제가 기준 시제로 제시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과거 시제가 어디 있는데요? 뒤에 보입니다. heard. 그쵸? 그가 바깥에서 큰 소음을 들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이 순간은 과거 순간이에요. heard라고 했으니까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이크가 그 소음을 들었던 바로 그 과거 시점에 뉴스를 보고 있는 동작이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었음을 이렇게 과거 진행 시제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개념 이해되시죠? Next sentence 바로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갑시다. He went to the door. 너무 큰 소음이 들렸으니까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왜 다가갔죠? To see.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중 목적이겠네요. 알아보기 위해서요. 우리 see라는 동사가 맨날 보다라고만 생각하면 곤란해요. 알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인식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간 겁니다. 문 쪽으로. 자, 뭘 알아보기 위해서요? see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지금 what이 끌고 있는 절이 와 있어요. 일단 정확하게 이게 여러분들이 무슨 절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적어 자리에 왔으니까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명사. 그리고 그 녀석이 지금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으므로 절이란 용어를 붙여서 명사절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명사절이죠? what이라는 의문사가 이끌고 있는 절이거든요. 자, 무한 반복하네요. 의문사절은 무슨 절이요? 명사절이요. 그래서 다른 문장 속으로 안겨 들어가서 명사가 하는 역할을 다 할 수 있죠. 주어랑 목적어랑 보어로 쓰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선 지금 see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여 있는 의문사절이자 명사절. 조금 여러분에게 익숙한 문법 용어로 다시 바꿔주자면 일종의 간접 의문문이라고 보셔도 좋은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볼게요. What the noise was all about. 원래 이 문장의 어수는요. What was the noise all about? 이거였을 겁니다. 그런데 간접 의문문으로 안겨 들어감에 따라서 어순이 주어가 먼저 나왔고요. The noise가 주어입니다. was의 동사가 뒤에 나온 구조라고 봐두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즉, 그 소음이 무엇에 관한 건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문으로 갔다는 겁니다. As soon as he opened the door, 그가 문을 열자마자 꼭 재난 영화에서 보면 안 열었으면 하는 순간인데 마이크는 또 과감하게 재난 영화 속의 주인공이 아니랄까봐 문을 또 과감하게 열어 제쳤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자 우리 as soon as 하게 되면 뭐뭐 하자마자라는 의미를 가진 접속사인 거 알고 계시죠? 요거랑 비슷하게 쓰이는 접속사도 하나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The moment 이것도 일종의 접속사예요. The moment 주어 동사 하게 되면 주어가 동사 하자마자 이렇게 쓰는 표현이에요. He was not able to move.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뭐 놀라운 장면을 목격을 했나 봅니다. The water in the street outside. 바깥에 있는 물이요. outside his house까지네요. 그의 집 밖에 있는 집 밖에 도로에 있는 물이 was high. 수위가 꽤 높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집 밖에 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물이 있었고 심지어 물의 수위가 높았다는 거죠. And 그리고 had risen quickly. 재빨리 그 물의 수위가 상승하기까지 했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어퍼 포인트 찍고 넘어갈게요. 자, had reason이라는 시제를 썼네요. had pp 이거 우리가 일명 뭐라고 부르는 시제인가요? 그렇지, 이거는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혹은 뭐 대과거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과거 완료가 더 적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설명했다시피 과거 시점보다 한 시제 더 앞선, 즉 이른바 대과거에서부터 시작된 사건이 과거의 시점까지 계속되거나 완료되거나 뭐 경험했거나 결과를 일으키거나 이럴 때 쓰는 시제라고 했어요. 그럼 과거 시제가 앞에 명확하게 조건으로 제시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사건의 전후 관계를 따져보자고요. 물이 높았던 게 먼저일까요? 수위가 빠르게 상승해 왔던 게 먼저일까요? 사실 주택가잖아요. 주택가에 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빠르게 수위가 상승했던 게 사실은 먼저이고 굉장히 물의 수위가 높아진 상태는 나중에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의 수위가 상승했다라는 얘기가 먼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기준 시점 was보다는 한 시제에 앞서 있으므로 had risen을 쓴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좋습니다. 그 다음 역시 관용적인 표현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in a moment 하게 되면 잠시 후. 우리 in이란 녀석이 시간 개념과 결합을 할 때에는 안에가 아니고요. 후에라는 개념으로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a moment는 순간 뭐 이런 거니까 뭐
이거는 뭐 잠시 뒤 이렇게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뭐 잠시 후, 잠시 뒤, 뭐 혹은 곧 이렇게 번역을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됐죠? 다시 한번 예를 좀 볼까요? In 5 minutes 하게 되면 5분 안에요, 5분 후에요? 이거 5분 후라는 개념이에요. in이라는 개념이 시간과 함께 쓰이면 후에라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 문득 궁금해지지 않아요? 선생님 그럼 시간의 개념에서 뭐 몇 시간 안에, 뭐 몇 분 안에 라는 표현 쓰고 싶으면 어떤 전치사를 써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때는 within을 써주시면 돼요. 본 적 있죠? 이 전치사. within 5 minutes 하면 5분 안에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잠시 후 곧 수위가 높았으니까 the water, 그 물은 rose to the level of the door. 문의 level, level이라고 하는 건 수준이라는 의미잖아요. 여기서는 물의 수위를 얘기하는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물 높이까지, 수위 혹은 높이 정도로 번역을 하자면 출입문의 높이까지 물은 곧 차올랐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rose라는 거 보자마자 또 물 장미 막 이러지 마세요. 이건 장미라는 명사가 아니라 앞에 있는 주어 water를 받고 있는 동사잖아요. 자, rose가 동사일 때 이 녀석은 어떤 동사의 과거 형태입니까? 그죠, rise의 과거죠. 이 자리에 raise 쓰면 진짜 raise의 과거 형태인 만약에 raised를 썼다면 진짜 어색한 거 알죠? 왜요? raise는 선생님이랑 정리했잖아요. 타동사잖아요. 타동사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치,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목적어 없잖아. 이건 자동사입니다. 물의 수위가 올랐다 이 얘기니까요. 컴마다 마인지가 보이네요. 무슨 구문? 분사 구문 바로 나왔네요. Starting to fill his house. 그의 집을 채우기 시작하면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컴마다 마인지가 보이는 분사 구문을 여러분이 뭐 문법책에서 공부한 것처럼 동량의 이조시개라고 꼼꼼히 따져보는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독해하거나 해석을 할 때는 그럴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컴마다 마인지 나오면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하고 넘기시는 게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좀 지어볼게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the water, 그 물은요. 물의 수위가 갑자기 급상승하면서 문 높이까지 차올랐기 때문에 이제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였겠죠. 그래서 이 물이요, carried him back to his kitchen. 와, 심지어 물이 수위가 차오른 나머지 그를, 즉 마이크를,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건 마이크를 얘기하는 걸 겁니다. carried him back to his kitchen. 부엌까지 밀어내버린 거예요. 보통 부엌은 문 열자마자 부엌 있지는 않잖아요. 거실 다음에 부엌이 있으니까 거실 문에 서 있던 그 마이크를 이 물이 심지어 부엌까지 밀어내버린 겁니다. The entire house, 집 전체가 would soon be underwater. 곧 물에 잠길 예정이었죠. 곧 물에 잠길 것 같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조동사 표현을 아직 우리가 공부를 안 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같이 공부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 would란 녀석이요.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로 쓰였을 때에는 대략 실현 가능성이 80% 이상 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원어민들은 머릿속에 이런 체계가 있어요. 실현 가능성이 80% 이상 정도일 때 보통 would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거의 뭐 확실시되는 상황이죠. He realized he had to escape.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실 뭘 깨달은 거죠? 엄밀히 말하면 여기 지금 that 생략되어 있어요. 벌써 이번 과에서 여러 번 나오네요. 여기서의 that은 왜 생략할 수 있는 거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습니까? 지금 realized, 깨닫다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잖아요. 지금 이 녀석이. 목적어 자리입니다. 목적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이건 지금 무슨 절? 그렇지, 명사절이라는 거고요. 이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중에서도 이 that 절이 목적어 자리에 쓰였을 때 that은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거 지금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하고 있어요. 주어 자리에 온 that절은요, 이때 that은 생략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목적어 자리에 와 있는 명사절인 that절을 이끌고 있는 접속사 that은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나왔었어요. 나중에 뭉쳐서 한번 정리해 볼 겁니다. 당연히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자, had to니까 역시 have to의 과거, 뭐뭐 했어야만 했다라는 의무 나온 것도 한번 봐두시면 돼요. 자, 이제 서서히 마이크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3번이요. How did the radio host know about, how did the radio host know the note라고 했습니다. radio host가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사실은 이미 이 크리스틴이라는 사람이 올린 소셜 미디어 상에서 널리 퍼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답을 굳이 체크해 보자면 소셜 미디어, through social media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정도로 정리해 보자고요. Question number 4, 4번 질문입니다. What did Mike find out when he opened the door? 그가 문을 열었을 때 뭘 발견했어요?
뭐 산타클로즈가 서 있었습니까? 아니죠. water,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걸 한 문장으로 찾아보면 이 부분이네, 그지? 아까 전에 우리 어법 체크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요. The water in the street outside his house was high and had risen quickly.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지금 question number 4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talk about 이건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마이크의 상황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in Mike's situation? 마이크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도망갔을까요? 사실 우리는 그런 위기 상황에 직면해 본 적이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요. 근데 과연 마이크처럼 이렇게 진짜 바로 도망갈 수 있었을까? 생존의 문제가 달렸을 때 우리는 사실 예측할 수 없긴 해요. 근데 이제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이런 재난 상황에 단련을 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재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고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나라도 이제 더 이상 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곳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매년 태풍이 막 한 번씩 휩쓸고 지나가고, 또 뭐 더위도 이번 여름은 좀 더위가 덜했지만 더위도 일종의 자연재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진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정말 대비하는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공부한 거 꼭 한 번 더 복습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lessons 4 여전히 자과이고요. 75페이지 정도까지 할 겁니다. 여러분 시험 범위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대략적으로 얘기해드리면 일단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선생님은 9월 모평 일부 넣을 예정이고요. 박다운 선생님도 아마 의논을 해서 여러분에게 공지를 해드릴 겁니다. 교과서 본문은 범위가 많다 싶으면 좀 줄여줄 예정이긴 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게시해드렸던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콩글리시 수정하기 작업이 있었어요. 콩글리시 수정하기 그리고 팝송 했던 것도 프린트 다 제가 게시물로 공지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다 시험 범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추석도 다가오지만 시험도 다가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현명한 거제고 1학년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Alright, thank you everybody. 모두 감사하고요. See you next time. Bye bye.